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결혼하고 또 얼마나 많이 이혼할까요? 서울시가 결혼과 이혼 그리고 교통 등 모두 345가지의 통계를 정리한 서울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희망 데이트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는지 또 몇 명이 태어나는지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등등 모든 내용을 정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345가지의 통계를 정리한 서울 통계연보가 발간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조영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네.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예, 서울 통계연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서울통계연보는 서울 시민의 생활과 관련돼서 인구, 교통, 물가 변화,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의 주요 통계 자료. 아까 345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도의 통계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어떤 그런 통계집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61년도에 최초로 발행한 다음에 지금 네. 올해 발행하면 54회째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300가지가 넘는 내용 통계인데 네, 네. 실무 담당하셨으니까 예. 개인적으로 어떤 통계가 가장 흥미가 있던가요? 저는 흥미도 흥미지만 가장 네. 중요한 통계는 역시 인구 관련 통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의 어떤 계층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과거에 유소년층이 많은 어떤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현재는 이제 유소년층이 감소하는 감소해서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이런 인구 사회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서울에 모두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38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038만 명? 예, 그렇습니다. 1,000만 명이 약간 웃도는 수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 발간하기 시작한 게 6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늘었겠죠? 60년 처음 발간할 때 60년에 이제 244만 명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4.3배 정도 늘은 그런 수치입니다. 요즘 보면은 서울에서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 통계도 나오나요? 예, 외국 국적을 가진 등록 외국인 통계가 이제 서울 인구의 한 11% 정도 되는데 숫자로는 한 24만 4천여 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시민들 대부분 예상을 하실 텐데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13만 명, 2천 명. 여기서 한국계 중국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통칭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되겠고요. 중국, 타이완, 일본, 미국 이런 순서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1%라 그러면은 10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 국적을 가진 인구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24만 비율이 11%가 2.4%네요. 죄송합니다. 2.4%. 네. 그렇군요.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는 하루에 한 230명 정도 태어나고요. 115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이혼 통계는 어떻습니까? 뭐 결혼은 189쌍이 뭐 부부가 됐고 네. 하루에 이제 55쌍이 이제 헤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 189쌍 결혼에 55쌍 이혼이면은 한 이혼 수가 한 4분의 1이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 관련 통계도 있죠. 예, 저희가 뭐 교통 관련 통계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 시민의 이제 상당수가 네. 지하철을 이용한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지하철은 하루에 717만 명 정도 이용하고 700만 명이 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는 454만 8천여 명, 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80년대 이후에 시대가 변하면서 한 30여 년 전에는 대부분이 버스였는데 이게 예. 점차 지하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 그렇군요. 700만 명 대 한 400만 명.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몇 명이 운전면허를 따는지 이런 통계도 있나요? 197명으로 나와 있네요. 하루에 평균. 네, 새로운 197 명. 운전면허를 받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수치겠죠? 이게 이제 많이 늘어있는 수치인데 평균적으로 뭐 이런 정도를 한 200여 명 전후로 이렇게 계속 네. 유지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서울 시민 나이와 관련된 통계도 있다고 하던데 평균 연령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높아졌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계에서 조만간 이제는 드디어 40세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작년 네. 기준으로 39.7세가 서울 평균. 인구의 이제 평균 연령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통계 조사를 이 서울 통계 연보를 발간한 이후 그때가 이제 60년에 이제 23.9세였으니까 예. 15.8세 이 정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평균 서울 시민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 전반의 어떤 노령화 추세, 예.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고와 관련한 통계도 있다고요. 예. 저희가 서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하루에 1명 이상 1.04명 정도 되고요. 예. 화재 발생이 15건 정도. 그리고 이제 범죄 사고가 1,010건. 하루에. 이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하니까 예. 사망자와 화재 발생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예. 범죄 사고가 조금 한 30건 정도 이런 거 좀 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겠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이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예. 이번 조사에서는 107.88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물가가 거기도 올렸고요. 아까 이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20년 전에 비하면은 평균적으로 20년 전 그러니까 93년 예. 비하면은 2배 이상 전반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물가 지수를 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장면 같은 건데요. 예. 자장면 같은 경우도 2.2배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외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치킨, 네. 치킨도 한 2.2배, 예. 이런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통계 자료가 또 있을까요? 실생활과 밀접한 통계로 보면요. 네. 이게 지금 시민들은 이제 주거의 질 분야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의 어떤 주택 보급률 자체는 지금 97.5% 정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16.4평방미터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 그래서 이제 면적.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거나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통계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이런 통계는 있는데 예. 요즘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무래도 1인 가구에 대한 예. 이런 게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통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조용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펜슨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계암사 괴불 전시인데요. 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사찰 소장 문화재인 괴불을 일반 시민들에게 꾸준히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이전과는 좀 다른 규모의 괴불이 전시되었는데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암사 괴불이 전시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경희 학예연구사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렇게 괴불을 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는 데가 통도사 성부박물관이라고 사찰에서는 가장 큰 성부박물관인데 거기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큰 괴불을 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초파일 한번 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어서 성화관 테마전으로 해서 이 계암사에서 불화를 빌려와서 걸게 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큰 괴불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게다가 이 높이가 지금 1317cm인데 이게 한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그 규모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괴불이라고 하면 아주 커다란 불화, 네. 불교 그림을 얘기하는데 그 괴불이 소장되어 있는 계암사 어떤 절인가요? 네, 제한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계암사는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해 있는 사찰입니다. 원효 성사와 의상대사, 진표율사, 원감국사 등의 고승대덕이 인연을 맺었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찰인데요. 우리나라의 팔승지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네. 이런 계암사가 소장하고 있는 괴불은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석가상존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다보열애와 아미타불,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그려서요 7존상을 표현했습니다. 불화는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의겸을 중심으로 영안, 민희, 호밀 등 화승 12명이 참여를 해서 총 13명이 함께한 작품인데요. 괴불의 화단에는 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연대와 괴불의 명칭, 시주자 등을 불화 조성에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화기에 따르면 계암사 괴불은 1749년 영산회 의식에서 사용되는 영상괴불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괴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암사 주지 스님 주지 제한 스님입니다. 괴불이라고 하는 것은 걸개자, 부처부자, 괴불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당이 조그만하면 야단법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때는 한정적으로 법당에 들어갈 사람이 제한돼서 그 밖에다 걸고 많은 대중을 운집하는 속에서 괴불대에다 걸어서 큰 행사에서는 괴불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영산제나 수륙제 행사에 있을 때는 꼭 항상 이 괴불을 써서 했던 부분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국립박물관 측에서 전시하면 어떻겠나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찾으셨나요? 네, 제가 방문한 화요일에는 일부러 괴불을 보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온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총 70여 명의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 20여 명이 괴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물감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려해서 아름답기도 하고 그 당시 저렇게 큰 괴불을 어떻게 그렸을지 궁금하다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한 야외 전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기도 또 사진을 찍기도 힘든데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충청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시민들은요. 먼 걸음한 보람이 있다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이날 함께하신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우선 기쁘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거대한 불화를 그린 그 의겸 스님이나 당시 그 승려 화가들의 예술적 감각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제 저도 괴물은 항상 이제 뭐 당간지주나 이런 거 보면서 걸렸다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직접 여기 중앙박물관에 와서 보게 된 건 처음이었고요. 또 이제 설명이랑 같이 들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일단 놀랐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억불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화가 그려졌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 경건한 유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화려하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시된 작품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괴물이 전시되고 있는 서화관에서는요, 자원봉사자들의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부터 1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씩 5번의 전시 설명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계암사 괴물 전시는요,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암사 제안 주지 스님입니다.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후손들한테 전해야 될 목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사도를 하나 이렇게 잘 해서 행사 때 계부를 걸게 되면은 햇빛이 너무 많으면은 변질될 수도 있어서 모사도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13m 넘는 계불대를 상시에 볼 수 있게 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계암사 계불은 항상 비가 안 올 땐 비가 오고 또 난이 일어나고 안 좋을 때는 그 계불을 걸면은 항상 이렇게 평정이 되고 그런 것도 복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국민의 자긍심도 되고 제가 내년에 지금 프랑스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또 불교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달 성사가 되면 우리 계암사 계불이 첫 나들이로 아마 프랑스로 갈 것 같고요. 거기가 끝나면 또 미국에 전시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암사 괴불은 이촌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내년 4월 26일까지인데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또 수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7시까지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벌을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써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에 13,000여 명의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추위가 찾아올 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걸리기 쉬운 질환이죠.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환자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잦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 그리고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복합 리조트로 불리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종도에 문화예술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고요? 네. 지난 22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시 영종도에서 국내 최초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 시티는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 정도 투자되겠는데요. 인천공항 국제무 단지에 2017년까지 특 1급 호텔과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플라자 컨벤션 시설, 레스토랑 등이 들었을 예정입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 시티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도 이제 고용이 1만 한 2천여 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요. 네.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8천여 원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가가치도 이제 5,700여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룹의 한국형 복합 리조트의 조성,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아시아 관광객의 목적지 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영종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추모식도 열린다고요? 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연평도 평화 추모공원에서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추모식은 해병대 장병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겠고요. 네. 그리고 추모 헌시 낭송과 헌화, 분양,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자는 추모식 후에 연평 부대를 방문해서 현지 안보 현황을 정치하고 주민 대피 시설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들어선다고요? 네. 서구 왕길동에 농아인 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농아인 복지관 건립 공사는 내년 4월에 시작해서 2017년 5월께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예. 네, 우리 시는 지난해 농아인 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건립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금단 상부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농아인 복지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아인 복지관 기술물과 공간 활용 등에 관한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고요. 그다음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제 우수 농아인 복지관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청각 언어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인천 내 청각 언어 장애인은 1만 3천여 명으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각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이라든지 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참고로 현재 인천에서는 총 9개의 장애 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곳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고 나머지 8곳은 등록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새로운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새롭게 추진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정책 결정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 실마리를 찾는 현답 시장실과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는 앞장서는 시민 희망 데이터로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정의 주요 내용이나 지역의 가치 등을 주제로 시정 교양 강좌를 개최하고요. 정책 토론회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일정으로는 현답 시장실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고요. 시민 희망 데이트는 12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정책 토론회와 시정 교양 강좌도 빠른 시간 내 일정을 잡아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새죠. 저새의 생태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연수구 동천동 소재 스케원 4층 문화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예. 남동 유수지 저새 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담은 2014 저새 생태 사진전이 되겠는데요. 이달 30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진전은 전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 종이고 또 천년 기념물인 저새의 소중함을 알리고 2009년부터 남동 유수지 인공섬을 찾아와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식 번식하는 저새 생태 현황과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예. 끝으로 인천시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짤막하게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인천광역시 공유재 관리조선 조례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의 재산 평균 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형성 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부 요율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1000분의 10으로 이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실 보급을 위한 그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성큼 다가온 겨울. 백화점마다 가을 상품 시즌 오프 행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시즌 오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절 마감, 계절 할인은 어떤가요? 시즌 오프는 계절이 바뀌어 남은 물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계절 마감이나 계절 할인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시즌 오프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계절 마감, 계절 할인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방송이신데 어제까지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을왕리 사는데 을왕리를 네. 제가 지켜야 해서 열심히 훈련 받고 왔습니다. 요즘은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몇 살까지 받게 돼 있나요? 6년 동안 받도록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2년 차라서 아직 4년이 더. 네. 그렇군요.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거기 훈련 나온 다른 분들이 의사라고 하면 이것저것 막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뭐 예비군 훈련 때뿐만 아니라 이제 네. 평소에도 지인분들께서 여쭤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의료 지식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고 이제 네. 그것을 가끔 여쭈어 보시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정확하고 알기 네. 쉽게 의료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그 대상포진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 먼저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어릴 적에 수두를 일으키고 예. 이제 몸속 신경절에 숨게 됩니다. 이렇게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고 예.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면역력이 안 떨어지고 계속 면역력이 좋으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에 한해서 걸리게 예, 됩니다. 그렇군요. 그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통증이 뭐 말도 못한다 그러기도 네. 하는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수두 걸리죠. 저도 예. 어렸을 때 이제 걸렸었는데, 예. 근데 수두를 앓게 된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신경절에 잠복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잠복해 있으면 증상이 없다가 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원래 수두는 예방 백신이 없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수두 백신을 맞으면 수두에는 안 걸리겠네요?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걸리더라도 이제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수두 백신을 맞아서 수두에 안 걸린다면 나중에 대상포진 가능성도 없어지나요? 우리가 어릴 때 맞는 수두 예방 백신이 있죠? 예. 근데 이걸 맞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두에 완전히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걸리더라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대상포진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로 예. 완벽히 예방이 되는 분도 있지만, 걸리더라도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상포진에 좀 취약한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노인분들이라든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발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예. 70대 환자가 이제 10만 명당 2,6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60대가 10만 명당 2,400명, 예. 80대가 10만 명당 2,2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이 그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가요? 극히 드문데 요새 같이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예. 면역력이 극히 떨어졌을 때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에까지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다. 예.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상포진이라는 걸 잘 모르고 이게 피부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네. 대상포진 증상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있다가 활성화하게 되면 피부 병변이 시작되기 2, 3일 전부터 그 신경절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피부에 통증이 오고 예. 이어서 붉은 반점이 생기고 빠르게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병변은 3에서 5일간 지속되고요. 수포에 이제 고름이 차고 탁해지다가 딱지로 완전하게 변하게 됐는데 이제 딱지까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 띠 모양의 물집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물집을 터트리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2차 감염, 즉 예. 세균에 의해서 상처가 더 날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흉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터트리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냥 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좀 가려움증 같은 걸 느끼게 돼서 그걸 터뜨리게 되나요? 네, 저희 어릴 때 수도 이제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예. 가렵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나오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긁어서 터트리고
그렇게 돼서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상포진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다거나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일단 초기에 치료를 잘 하면 합병증 발병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늦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상처에 곪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포진후 통증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예. 그리고 눈 주위를 침범하면 시신경을 침범해서 시력을 상실하거나 그렇군요. 청신경을 침범해서 청력이 떨어지거나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얼굴에 대상포진이 발생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얼굴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신경을 침범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신경이 합선이 되었다. 그래서 지릿지릿하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력이나 청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빠른 치료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될까요?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통증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신경통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로 치료를 하는데 네. 일찍 치료할수록 효과도 좋고요. 하지만 3일이 지난 후에는 약효가 훨씬 떨어지니까 네. 증상이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우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의견 또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1527번. 아버님께서 70대신데 대상포진 확진을 받으시고 17일간 약을 드셨습니다. 지금은 딱지가 다 앉은 상태고 피부 겉면이 두꺼운 듯한 느낌이 든다는데 약을 더 드시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건지요? 또 듣기로는 대상포진이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항바이러스제하고 진통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사람마다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약을 또 어느 정도 써야 될지는 의사를 직접 보시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70대 지금 아버님이시라고 그랬는데 17일간이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약을 드신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문헌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고용량으로 오래 드시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되고 위장관 장애, 그다음에 두통, 발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약을 이제 출시할 때 안전한 용량으로 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오래돼서 약의 복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분은 지금 약을 이제 그만 먹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그 문자 내용을 보면요, 이미 그 피부에 가피가 형성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약을 안 드시려는 거는 통증이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게 된다면 약은 이제 그만 드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전염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수두를 걸렸을 때 수두 이제 전염시킬 수 있는 시기는 그 발진이 생기기 전 하루 이틀부터 발진 생기고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발진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면 딱지가 앉았다. 그러면 전염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관련해서 문자 들어온 게 또 있습니다. 1788번인데요. 대상포진 초기 진단이 나와서 치료를 받고 완쾌됐는데 다시 재발은 안 하는지요? 재발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예. 재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 차후에 그 발병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대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든지 예. 숙면이 되지 않으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 재발하기도 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쉽게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보통 병원마다 한 20만 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니고요. 싼 가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102번인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치료가 다 되었고 흉터가 화상 입은 것처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데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재발되는 건 아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만한 건강 정보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흉터, 그다음에 색이 이제 바래는 거는 네. 이제 포진이 생겨서 딱지가 이제 안기 전에 햇볕을 받았을 때 색이 좀 바랄 수 있습니다. 즉 색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딱지가 앉았을 때 긁으시면 이제 궤양이 생겨가지고 울퉁불퉁해져서 흉터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색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예. 100%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흉터도 약간은 좋아지는데 예. 흉터의 경우는 좀 울퉁불퉁한 게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예. 피부과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또 100%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7275번인데요. 아내가 임신 중에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얼굴에 생겼는데요.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 결과들을 살펴보면 임산부도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예. 4222번인데요. 예방주사 고혈압 환자가 맞아도 되나요?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고혈압이 이제 있으시니까 예. 약물 조절 잘 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층이 있을까요?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요. 네. 그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즉 균을 약화시켜가지고 살아있는 균을 넣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확 떨어져 있는 면역 억제자, 그다음에 임산부들 예. 예, 이런 분들은 맞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임신 중에 그 먹는 약 걸렸을 때 예방 접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1369번 4, 5년 전에 수술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심한 대상포진에 걸렸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나 예방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수두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는지요? 수두 예방 접종이 아니라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이죠.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기는 상관이 없고요. 예. 대상 포진이 걸린 후에 1년 지나면 맞아도 큰 문제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맞아도 뭐 상관이 문제는 없을 것 없겠군요. 예.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상단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새우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질환을 갖고 말씀하실지 뭐 준비한 게 있나요? 아직 준비한 건 없고요. 예. 제가 이번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처음 방송 치고는 아주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잘생겼죠, 또. 잘생긴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겠다나요? 아니면 그 다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예. 자료를 정해서 다시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이부지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그늘,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